한덕수 링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오염된 심판복을 입고 링에 직접 선수로 오를까 말까를 재고 있는데 링 안에서는 봉숭아 학당, 국민의힘 A조, B조 아주 정말 다 코미디보다 더 재밌다. 코미디 프로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의 설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사하는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이를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님 시간이 이제 만료됐습니다. 그러시죠? 그냥 봉숭아 학당 저 코미디 빅리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제가 질문에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는 네. 거예요.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네.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둘 다 싫습니다. 경선 토론회에서 청년 MC 질문에 근데 그런 게 나왔대요. 바퀴벌레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스럽게 하려고 그랬나? 옛날에 홍준표 네. 저 지난번 2017, 18년에요.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맨날 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나왔나 그래 봐요. 가지고 얘기했나? 국민의힘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바퀴벌레다. 연탄가스 같은. 자기 내부에 당. 그러면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요. 그 밸런스 자동차 게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퀴벌레는 인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바퀴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둘 다 싫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질문을 합니까? 그 MBTI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엊그제까지 자기들이 그 내란을 옹호하고 왔던 사람들이 마치 지금 무슨 학생들 저 대학교 뭐 저거 하듯이 또는 뭐 TV 오락관 무슨 저 이상한 게임 하듯이 이게 지금 할 짓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국민 지금도 근심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자들은 완전히 사실 개코이나 코미디 빅리그는 재밌게라도 하죠. 네. 이건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뭐지? 미쳤구나. 네. 네. 그냥 썩은 미소만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기도 싫은데 하도 약간 화제가 됐잖아요. 나쁜 의미로. 그래서 저도 본 거예요. 수준이 저렇게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 하던 자들이. 그 나경원 후보는 체제 전쟁을 얘기하던데 체제 전쟁을 얘기할 정말 격하게 말씀드리면 체제 전쟁을 치를 정도의 수준들이 되는가요? 저분들이? 바퀴벌레 수준들인데 본인들. 네. 정치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인 것처럼 정치가 잘 되려면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여야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MBTI 물어봤다잖아요. 네네. ENTJ를 다 얘기했다고 대담한 네, 통살자라고 공통적으로 3명이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건데. 그러면 다들 잠재적인 그 있잖아요. 위험군에 대선 있고 때 그 네. 인공지능 윤석열 나와가지고 그때 MBTI 답변한 게 있네요. 보니까 ENTJ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오호. 그런데 경선 토론회에서 다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은 ENTJ만 다 뽑는 건가? 근데 경선 후보들이 다 ENTJ라고 4명이 토론 붙었는데 그중에 3명이 ENTJ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혹시 ENTJ인가요? 나 아니, 근데 저는 쪽 그러나 아니 이거 속되게 네. 표현하면 쪽팔려서라도 그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그럼 자기 뭐 MBTI를 누가 뭐 검증할 거야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그건 피해서 얘기할 텐데 다 한결같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MBTI를 얘기를 하네요. 야 그걸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전혀. 떳떳하게 그 얘기를 하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15% 안팎, 예. 강경파 위에 놓여 있으니까 다 그냥 그 홍준표도 지금 계엄이 잘못됐단 말 한마디는 안 하잖아요. 나 네. 자기가 대구시장이었다고. 예. 그냥 나라면 안 했겠죠.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불쌍하고 잘 됐다 싶은 제외를 것들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당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위원장당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입증을 해주고 예, 있죠. 예, 지금. 예, 예. 네. 그래도 야당이 그래도 집권을 해봤던 야당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이제 저걸 보면 저것들 계속 놔두다가 나라 정말 거덜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네. 저기에 어디에 국민에 대한 기본 염치와 예의가 맞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진지함이 단 1%라도 있습니까? 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웃기게 본 거는요. A팀, B팀을 나눴잖아요. 근데 네. 팀 이름이 뭐냐면 팀의 그 주제로 제시한 게 뭐냐면 하나가 청년희망이고 하나가 사회통합이에요. 사회통합. 아니 청년희망이 어디 있었고 사회통합이 어디 있었어요? 이들이 토론하는데요. 저기 청년희망을 위해서 보정 속옷이 꼭 물어보고 싶었나 보죠. 아니 어떻게 어게인당이라고 그 얘기하고 윤석열 입만 열었다 하면 청년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 재임 시절에 청년 일자리가 늘었어요. 자기가 그만큼 관심 가졌나? 오히려 R&D 예산 깎아가지고 똑똑한 청년들 다 일자리 네. 사라지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길러리 세워서 과잠이 펴서 저 줄이나 네. 세우고 다 청년 그러니까 백수가 윤버지- 청년 백수가 지금 최대치로 늘어나 있고요. 실업급여도 최대치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일자리 예. 그리고 체불임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네. 역사상 이게 통계상으로는 전부 다 최대치 돌파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청년 이야기하는 꼴도 그 과잠 입고 설치는 애들한 그다음 에 이번에 뭐 광장 건대 입구 가가지고 그건 양꼬치집 정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중화권을 혐오하는 발언을 네. 대놓고 하고 꺼져라 그러고 영업 방해죠. 예, 외교 그러니까 너무나 무모하고 무례하고 무용해서 그건 외교 문제. 그다음에 중계에 나가 있는 수없이 많은 중학교 나가는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과 유학생들의 위협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로운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쪽으로 또 오잖아요. 혐오라는 건 서로 주고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짓을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그자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어버이 수령도 아니고 윤버지로 봐요. 윤버지. 그러니까 난 근데 네. 앵커님 왜냐면- 제가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네. 다 윤버지인데 리을자 하나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 이름을 방송 제가 어떻게 그렇게 봤거든요. 짓냐. 그게 다 주제로 올라왔잖아요. 전부 다 윤버러지를 걷다는 거예요. 김계리가 엿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윤버지란 말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신조어인데 조잡한 신조어니까. 네. 그리고 발음도 어감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다 윤버러지. 러자가 하나 들어가. 예, 김계리가 먹인 겁니다. 예. 이것은. 그리고 아니, 윤석열 정신을 개성한다는데 윤석열 정신이 뭡니까 지금? 여기 계엄의 정신인가? 계엄의 정신. 계엄으로 개몽시키는 거. 쓸어버려? 쓸어버리면 개몽시키는 거. 기록이마 정신인가? 지처럼 극소설 개몽된 거. 예. 근데 와. 윤 어게인당 만들겠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했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많이 항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만난 사진을 올려놨다고 지금 공개를 네, 네. 했다고 하면 사진 저기 있네요. 저게 4월 19일 그날 철회한다고 한 날 올린 거예요. 그럼 그 그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이에요. 봄 땡땡땡 식당입니다. 저 술 엄청 먹었네. 얼굴 빨개갖고 그죠? 그러네요. 사저로 간 다음에 처음으로 집 쪽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은 거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만들겠다고 철회해서 국민의힘의 항의를 받아서 일종의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은 데려다가 밥 먹이는 거야. 이 뜻이 뭐겠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너네 계속해. 이렇게 한 거잖아.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윤심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윤심 경선이에요. 한동훈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경선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한동훈 들어갈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제가 볼 내일 때. 결정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3대1로 만들기 경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 그러면 만약에 4인 경선에 들어가가지고 4인 경선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쯤부터는 이제 현타가 더 많이 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도 상황을 알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저들을 내보내가지고 윤석열하고 손절 안 한 상태에선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니 보수 지지층은 무슨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정리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을 한 축으로 세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윤버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다가도 이제는 윤버러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전화도 안 틀림없이 올 거예요.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손절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지지층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윤석열 품어 안고 가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충성심도 없는 놈이야. 배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을 뚫고 1위로 올라갔다. 도저히 자기 눈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한독수를 그 다음에 세우는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독수란 사람도 그걸 즐기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그 다음 차례는 나야. 나야 나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픽하는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 걸 보여주는 거라고 좀 봐요. 버려질 걸 알고 미리 당을 만들어 놓는 건가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이렇잖아요. 내가 사저로 오니까 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이놈들 배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계속 나 정치하겠다는 얘기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가겠다는 그래서 거죠. 관저 정치하다가 이제 집으로 오니까 관저 정치가 안 되니까 관종 정치로 바뀌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렇게 시뻘겋게 술 먹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하는 거잖아요. 예.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혐오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서도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나라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팝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 영향력이나 더 늘어나는 게 그 사회의 관용성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케이팝의 주요한 사람들이 동남아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가 되는 게 전 세계에 다 최고의 가수가 된다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왜? 혐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 개방 경제를 하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방성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혐오가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혐오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1900 이제 전후 이후에 독일이 한 2년 3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히틀러 나치가 다시 안 나올 건가를 가지고 사회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방법을 서로 숙고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린 그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도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는 우리의 후과는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지 않을까? 다시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루는 권력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시간을 갖고 계속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그 기회를 꼭 가져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독일도 그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곧바로 히틀러 나치 청산을 하진 못했어요. 한 50년대까지는 그걸 잘 못했거든요. 결국 이제 60년대 들어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가서 무릎 꿇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본격적으로 이 속도가 붙고
일종의 이제 역사에 반성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혐오나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린 굉장히 큰 변곡점을 우리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에 있었던 그렇게 극우적 사고방식이나 인종이나 여러 이제 우리 사회 차별적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모욕 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포용적인 뭔가의 정책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100% 동의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법제화가 어렵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네. 하면서 그걸 각 기관들이 받아들이는 방법들로 뭔가를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게 넷플릭스가 그 아시아 쪽에 원래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일본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요. 오. 그러니까 물론 이 탄핵하고 개헌 국면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컨텐츠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K 컨텐츠든 뭐 K 컬처든 뭐 K 팝이든 다 이런 게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성이나 개방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참 창의적인 방식의 어떤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수 정권 들어서면 꼭 그게 무너져. 그다음에 진보 정권 들어서면은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꼭 외부에 나가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와. 네. 이게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어떤 창의성이나 창발성이나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콘텐츠 제작 비용도 일본이 더 싸고 일본이 훨씬 더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걸 한국에 계속 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회 각 분야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네요. 이런 엉망진창 속에서 밖에서 이제 저 오염된 심판 한덕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 황당하게도 전광훈 목사님 출마 선언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다 나오라 그러세요. 한덕수도 정광훈이도 다 나오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예. 대환영이라고. 예, 대환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참에 윤석열 내란 버러지 세력들은 다 나와서 네. 아주 온 국민의 또는 대다수 국민의 그냥 비참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예. 이게 이제 철퇴를 맞으면 선거를 통해서 예. 상당히 이축되고 수축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재환 대변인께서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모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자기 후보 당선해서 뛰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나 또 뜻 있는 뭐 NGO나 이런 데는 이번 캠페인 우리 대선을 저는 뭐 범야권 후보로 우리가 당연히 예. 압도적 당선에서 뛰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과 통합의 네. 관용의 사회로 거듭나야 된다. 네. 윤석열이 뿌린 내란의 씨앗, 혐오의 씨앗, 폭동과 무례함의 씨앗은 다시는 공적인 영역에선 설 자리가 없다. 즉 정치나 공론장에 이런 자들은 껴들어서 안 된다. 근데 기어 나왔잖아요. 네. 정원 한덕수 최대치로 심판하자는 캠페인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낙선운동. 낙선운동. 지금 시민사단체 낙선운동이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재명을 당선시켜서가 아니라 저런 자들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예전에 프랑스 대선 때 그 짱르펜이 갑자기 2등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극우전선, 그렇죠. 민족전선이. 예. 그때 시라크가 1등을 하고 짱르펜 2등을 하고 프랑스의 사회당 총리였던 사회주의자 조스병이 3등을 하고 조스병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데 오히려 결선 투표면 보통은 장르표 표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2등 표가. 그렇죠. 표가 더 떨어졌어요. 어허. 왜냐면 프랑스 전역이 반국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몰아내야 된다. 물론 지금도 몰아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캠페인을 우리 한번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내란범 내란 그 살충제가 좀 돼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소품으로 살충제를 놓고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비조의 팀 이름이 아까 사회통합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회통합이 오히려 되고 있다. 아, 저절로 그들이 그들에 만들어지고 있는 의해서 거죠. 그들에 의해서 정광훈까지 나온다. 좋다. 그러면 더욱더 이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아, 정말 좋네요. 어려웠던 사회 통합이 예. 저절로 지금 계속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야권의 네. 전체의 그릇을 야권이 지금 착착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이 전선이 헌법 수호를 하겠다는 그 연대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네.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53분 동안 흑백 텔레비전 과거 얘기를 한 셈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원로들 뭐 이상한 저기들까지 다 나서서 뭐 누구 출마해라 누구 출마해라 정말 과거 흑백 텔레비전 틀어놓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이게 콱 막힌 것들을 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